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육교사 학습론과 체육교사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걸 찾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어,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선수 출신 같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임용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위함이니까요. 제가 너무 이제 러프하게 넘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체육교사 학습론도 그 다된본으로 보게 되면 좀 분량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기출이 된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되었던 것들만 중점적으로 본다면 공부를 좀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과목입니다. 그리고 체육교수 이론과 체육교수 학습론은 체육교수론이라는 책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권 살 필요 없이 그 체육교수를 한 권만 사셔도 대학 이론서가 없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육교수론 그 교과교육 같은 부분은 강사분들 교재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서를 보면 참 좋긴 하지만 원서가 없더라도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체육교실에서 예방적 수업 운영이 4번 나왔고요. 학습단서가 3번, 그리고 링크의 내용 전개가 6번 나왔죠. 그래서 이 6번, 4번, 3번 나왔던 걸 제외하면은 체육교사 학습론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과목은 아니다. 체육교사 이론이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서브노트로 보면은 체육교수에 이해해가지고 목표 지향 행동 이게 기출 나왔죠. 링크 기출 나왔죠. 기출 나왔죠. 상교적 활동 기출 나왔죠. 링크 좀 그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 보면은 학습 경영 선정 기준 해가지고 이건 2002년도에 나왔어요. 2002년도에 나온 거니까 별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링크의 다섯 가지 학습 유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학습 경영 선정 기준 과거에 나온 거라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세랑 확장 적용 반복 링크의 다섯 가지가 체육교사 학습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쉬운 부분이라서 나온다면 누구나 다 맞출 건데, 만약에 깊게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제 확장형 과제에서는 네, 이 난이도와 복잡성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난이도와 복잡성 부분을 증가시키는 부분 연습, 연구의 변화, 연습 공간의 정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깊숙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장 체육학습의 이해는 운동학습과 제어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체육교수 학습을 공부할 때 굳이 이 부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운동학습과 제어 부분 다 공부할 거니까요. 자, 학습 경영에 대해서 매이거의 목표 진출은 이제 기출 정답은 아니지만 객관식 시설에 보기에 등장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 갔을 때 연관계획, 단원계획, 차시계획,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고요. 여기 이제 쿤인 6가지 상동, 유효, 집합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4번 나왔죠? 네, 중요하죠.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상동, 유효, 집합에서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세유지가 무엇인지, 집단 경계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될 거가 되는 겁니다. 오스템 네임이 2번 나왔는데 이게 재밌게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보시면은 2019년도에 2010년도에 처음 등장했다가 2019년도에 기출에 나왔는데 이것도 막 어렵진 않죠.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재밌어요. 아, 내가 지금 비중한 수업적을 하고 있구나. 신호관 수업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아까 체육교수 이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단서 중요하죠. 단서 같은 것들은 그 여러 가지 과목에 걸쳐서 나올 수가 있죠. 뭐 운동학습과 제어에서 나올 수도 있고 피드백과 연관지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 단서 같은 것들은 교사가 학생을 직접 조작시키는 것에서 가이던스 기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과목에 있는 것과 연관된 것들은 좀 가져와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습과제를 통해 수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배합 조직해야 하는 환경 요인, 사람, 시간, 공간, 용기인데 이게 그 체육 수업 모형에서 맥락을 고려한 막 그런 거든요. 맥락이 결국 이제 수업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사람, 시간, 공간, 용기구가 맥락적인 상황이니까 이것도 그런 부분과 함께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단서대, 뭐 폐쇄 단서, 개방 단서 이런 건 나오기가 쉽겠죠. 그죠? 나왔었고요. 학습 단서, 요약 단서, 활용 예시 나왔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다 암기를 해야 편합니다. 외워버리면 편하죠. 자, 직접 교수와 간접 교수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무 쉽죠. 네, 직접 교수 모형 떠올리시면 되고 뭐 개별 지도 모형이나 연습 스타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런 부분이죠. 그 교수 학습 전략, 그 수업 방식, 체육 수업 방식에 대한 건데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크가 말한 거랑 모스턴이 말한 거랑 그 맥딜러가 말한 거랑 비슷한 부분이 많죠. 왜냐면 학자들이 서로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선행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게 맞습니다. 협력 교수 기출 나왔죠. 탄력적인 집단 분류, 개별 지원 이런 것들은 체육 수업 방식, 교수 전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 중 교사 행동 및 기능이 여기 보시면 예, 나왔죠. 2011년도에 나왔죠. 근데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온다라는 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외웠었죠. 뭐 최규일 동학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기가 약간 이제 답을 명확하게 좁히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쓰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죠? 피드백 항상 중요하죠. 정동, 강, 교, 감, 피드백 기능은 이제 운동학습과 제어에서 피드백 기능과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8장에는 교사수의 평가라고 했는데 측정 평가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체육교사 학습론은 교사가 수업 설계부터 수업 운영, 내용 지도부터 그리고 과제에 어떻게 운동학습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거기다가 평가까지 해서 수업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는 책이라서 분량은 많은데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출제된 거는 뭐 운영 행동이 뭐 무엇인지, 예방적 수업 운영, 오스템 내빈, 학습 단서, 내용 전개, 바비아스 회승은 다시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일의 경험의 연추도요. 뭐 지도 감독의 과제의 특징 이런 것들도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 강사분들의 교재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스타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육교수 스타일은 일부를 이제 수업 스펙트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11가지 수업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모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교과 교육학도 여러분들 출제 비중으로 굳이 따져보면은 체육수업 모형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교수 이론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1부부터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20년 인지가 처음 나왔고요. 피드백이 두 번 나왔고 이제 수업 스펙트럼 해가지고 그 대학 이론서나 그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 보시면 그 앞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 대한 게 이제 대비 접근, 비대비 접근 그리고 스펙트럼이 왜 필요한지 의사결정 구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면 지도 스타일을 구분하는 과정,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른 거죠. 대비적, 비대비적 접근,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죠? 스펙트럼이 왜 필요한지, 발달 경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2009년도 객관식 문제잖아요. 이 문제 하나에 스펙트럼에 대한 게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이론이라든지 무언가를 보고서 그 하위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이 몰스턴의 스타일의 패러다임,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한 것이죠. 발달 효과 아까 여기 나왔다 그랬죠? 이건 다 이제 발달 효과가 나올 때 나와야겠죠? 예. 왜냐면 기출도 나왔었고 이게 뭐 사실은 학습 영역 우선순위, 모형의 학습 영역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데 모형의 학습 영역 우선순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 모스턴의 피드백은 과거에 두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피드백은 어느 과목에서든지 나올 법한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이게 멈춰서.